0대1. 조 최약체로 평가받던 남아공에 무릎을 꿇으며 한국은 1승 2패, 조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를 지켜보던 한국 축구의 두 전설이 차례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성, 그리고 이영표 두 사람의 반응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작심한 듯한 직설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경기 중계 도중 답답함을 토했고 또 한 사람은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격앙됐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전설의 작심 비판, 그리고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32강 희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 중계석의 박지성 해설위원입니다. 전반전이 흘러가는 동안 박지성 위원이 가장 답답해한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강인 한 명에게만 지나치게 기대는 구조였습니다. 박 위원은 이강인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변의 동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구경하는 듯한 플레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선수에게 공이 가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호흡 문제도 짚었습니다. 박 위원은 전반 내내 왜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어야 하는 이 중요한 3차전에서 아직도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까지 팀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뼈아프게 본 것입니다. 후반전, 한국이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박 위원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수비 숫자를 그대로 두고 진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골을 넣어야 하기에 상대 박스에 숫자가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끝까지 최후방의 수비수 3명을 고정한 채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보다 못한 박 위원은 벤치에서 지시를 해서라도 공격에 많은 선수를 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0대1로 지나 0대2로 지나 순위는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져서 골득실을 더 잃더라도 순위가 바뀌지 않으니 차라리 모든 걸 걸고 공격하라는 절박한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계 화면에 잡힌 홍명보 감독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KBS 중계석의 이영표 해설위원은 더 냉정하면서도 격앙된 분석을 내놨습니다. 경기 도중 공격이 풀리지 않자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답답함을 드러냈던 그였습니다. 이 위원은 먼저 대한민국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우세를 예상했기에 이번 결과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남아공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경기 운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위원은 그들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임에도 감정적으로 덤비지 않고 전략적으로 자리를 지켰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다 역습 찬스를 너무 많이 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무기가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이 위원은 그동안 한국 축구가 상대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압도적인 기동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기동성에서 상대를 전혀 압도하지 못하니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후반에 배치해 승부수를 띄우려던 선발 라인업의 전술적 의도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의도가 전반부터 마지막까지 전혀 피치 위에 구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후반 교체로 잠깐 활력이 돌았지만 이미 분위기가 넘어간 뒤라 효과가 없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부상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이 위원은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빠지면서 수비 조직력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를 전술 실패와 부상 악재가 모두 겹쳤던 최악의 경기로 규정했습니다. 비판은 중계석 밖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서 남아공전이 끝난 뒤 끝내 울먹이며 너무 한 거 아닌가라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 정도 멤버인데 공격할 때 약속된 게 하나라도 있었나, 약속도 패턴도 전술도 없고 그냥 서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성 위원이 짚은 구경하는 플레이와 정확히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무조건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위와 2위 모두 24개국이 32강에 직행합니다. 여기에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국이 추가로 합류하는 방식입니다. 즉 3위라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한국의 최종 성적은 승점 3점, 골득실 -1, 이득점입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 승점 3점을 쌓은 3위 팀은 골득실이 심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기본 확률이 약 70%, 그리고 골득실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무려 96%까지 올라간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골득실이 정확히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진출 확률을 94%로 평가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다른 조 3위들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B조 3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는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반면 C조 3위 스코틀랜드는 1승 2패, 승점 3점으로 한국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이 마이너스 3에 그쳐 한국이 앞섭니다. 결국 한국은 앞으로 확정될 다른 조 3위 팀들 가운데 최소 3팀을 더 제쳐야 합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가 한국의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골득실, 다득점, 그리고 페어플레이 점수 순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다만 올라가더라도 길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와일드카드로 32강에 진출할 경우 상대는 2조 1위 또는 지조 1위가 됩니다. 2조에서는 전차군단 독일이 2연승으로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만약 이 대진이 성사되면 6월 30일 독일과 맞붙게 됩니다. 지조 1위 경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집트가 1승 1무, 승점 4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란과 벨기에가 나란히 승점 2점으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월 2일에 32강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는 충격적인 패배였고 박지성과 이영표 두 전설은 한 목소리로 경기력과 전술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한 명에게 의존하는 구조, 약속된 움직임의 부재,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벤치. 비판의 화살은 결국 홍명보 감독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아직 한국 편입니다. 진출 확률 94%. 운명을 가를 시간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단 사흘입니다. 비판은 비판대로, 희망은 희망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